안녕하십니까. 경향신문 구교영 기자입니다. 정치부 기자들이 모여 주요 정치인의 속내를 파헤치고 미래를 탐구하는 프로그램이죠. 인물비상구 24회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지없이 인물비상구의 터줏대감 이용욱 기자, 김진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야, 벌써 이렇게 이재명 정부 집권 이래 많은 시간들이 흐르고 있고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4선의 정청래 의원이 선출이 되었거든요. 이용욱 선배 같은 경우에는 정청래 대표 선출 어느 정도 예상하셨습니까? 아니 처음에는 저희 그때 방송했을 때만 해도 정청래 의원이 이기고 있었는데 댓글 반응들이나 이런 거 보면 약간 박찬대 의원 쪽으로 이제 점점 좀 센터 옮겨가는 게 아닌가 했는데 그 대표 선거하기 한 1, 2주 지나고 전주도 봐도 이게 여론 동향이 변한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네. 여론조사 차이는 의외로 많이 지는데 계속 박빙 열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왜 박빙 열세지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아마 현역 의원들이 달라붙어서 그런 게 아닌가 그런 게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좀 요게 궁금해서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박찬대 의원이 현역 의원들이 지지한 건 맞잖아요. 맞는데 현역 의원들이 많이 지지하고 그래서 이제 그게 대세로처럼 갈 줄 알았는데 정작 지난 총선에서 보면 물갈이가 굉장히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역에서 대의원들이나 뭐 당원들한테 힘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은 오히려 저기 네. 구의원이나 시의원인데 이 구의원, 시의원은 지금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갈이가 됐기 때문에 전 국회의원이나 뭐 전 지역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의원들의 오더를 따르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 내년 지방선거잖아요. 그렇죠. 지방선거면 의원들은 이제 그 자리에다가 자기 사람들을 심으려고 할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해봐야 밀려날 텐데 하니까 이제 말을 오히려 안 들었을 것 같다. 이런 분석들이 있고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도 이런 점을 좀 파고들어서 본인이 이제 당원 주권 얘기를 하고 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억울하게 컷오프 되는 사람 없게 하겠다.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약간 그 의원이 아닌 시의원 구의원들 향한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정 대표가 호남에서 전략적으로 살았는데 호남만 해도 사실 거기는 내리꽂으면 당선이 되는 곳이잖아요. 그러면 그래서 호남에서 의원들은 대단한 기득권이고 사실 저기 본인만 좋지 그 시의원 구의원들은 언제든지 노리고 있는 그런 자리인데 그래서 의원들 현역 의원이나 지역위원장들이 이제 직계 세력들은 말을 듣겠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역시 그 박찬대 의원 편드는 그 의원들과 반대로 정청래 그 대표의 편을 들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네. 우리 김진우 선배는 그 당대표 정청래 이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뭐 처음에 왜 4주 전에 저희들이 이제 방송할 때 이게 이제 약간 박빙으로 이제 조금 정청래 대표가 앞서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결과 나온 거 보면 더 벌어졌잖아요.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벌어진 게 뭐 한 8알은 속옷 윤석열이 아닐까 뭐 이 생각을 좀 합니다. 이 지금 윤석열은 뭐 특검 체포영장 집행 뭐 지금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뭐 온갖 추태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죠. 뭐 이게 뭐 외신에서도 지금 이제 화제가 됐잖아요. 뭐 좀 무슨 라잉 언더웨어인가 뭐전 언더웨어는 아닌데 뭐 누워서 이제 언더웨어 입고 뭐 했다는 건데 그래서 뭐 새로운 저항 방법이라고 보도해가지고 완전 국제적 망신을 다 샀고 그리고 이제 뭐 소환된 김건희는 또 뭐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진짜 네. 정말 지나가던 청소부가 연병하네라고 할 만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이제 저처럼 이제 아무것도 아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 내란을 어떻게 빨리 종식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정청래 대표가 이제 뭐 내란 그러니까 협치보다 내란 척결이 우선이라고 하니까 정 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정청래 대표는 그야말로 본인이 표방하는 대로 강력하고 굉장히 신속한 당대표를 자처하고 있는데 본인만의 스타일, 업무에도 그대로 반영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어쨌든 근데 지난번에 그 정청래 대표 편에서도 그 정청래 박찬대 의원 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알아보니까 정청래 의원이 강경하고 그런 것은 맞으나 이 사람은 항상 보면 좀 이렇게 어느 계파로 분류되기가 좀 어려웠잖아요. 항상 주류를 따르고 근데 지금 돌아보면은 이제 그 제가 알아본 분들도 많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사람은 그냥 이 정청래 대표는 당원들이 하라는 대로 하는 사람이다. 당원들의 의견을 따르는 사람이다. 그래서 김진우 기자가 얘기했듯이 지금 민주당 당원들의 그 대다수의 아주 절대다수의 뜻은 내란 세력 청산, 그다음에 개혁 완수 아니겠습니까? 네. 정청래 대표는 그걸 충분히 받아서 그걸 물론 자기 선거에도 저기 내세웠고 충분히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국민의힘 의원 대표도 안 만나고 뭐 사과 반성하면 악수 안 한다 이런 소리도 하고 뭐 국민의힘 해산 추진 못할 것 없다. 그다음에 뭐 검찰, 사법, 언론 3대 개혁을 임기 초 3개월 안에 정광석화처럼 해치우겠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 지금 민주당 당원들의 뜻을 받아서 자기는 그 뜻을 실행하는 사람이다. 약간 이런 뉘앙스를 가지고 지금 그 자기의
그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 개혁을 표방한 정청래 후에 승선한 여러 인물 몇몇 중에서 가장 관심을 끈 자리는 당의 살림을 책임지는 사무총장이었는데 사무총장에 조승래 의원을 임명했거든요. 조승래 의원 대체 어떤 분입니까? 이분 뭐 이제 충남 논산 출신인데 주로 이제 대학교까지 대전에서 나왔고요. 충남대 사회학과 86학번인데 고등학교 뭐 재학 시절에 잠깐 성악도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악했던 끼와 소질이 이제 그대로 남아 있는지 이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자주 보였는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보면 로텐도홀에서 이제 네. 타는 목마루라는 노래를 이제 통기타 치면서 부르는데 이게 아마 헌정사상 최초로 로텐도홀에서 노래 부른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 유튜브를 보니까 이제 통기타 연주하면서 노래 부르는 영상을 꽤 올렸던데 지난 총선 때는 그 비비의 밤양갱? 달디담 밤양갱인가요? 뭐 그런 걸 불렀던데 저처럼 이제 이분도 저음인데다가 약간 근엄하게 불러서 이게 밤양갱이 약간 아이돌이 부르는 노래보다는 약간 군밤 타령처럼 이렇게 구수하게 들리는데 노래는 되게 잘하시더라고요. 노래 잘하는 분이에요. 네. 네. 되게 괜찮으시고 그래서 이게 보면 이제 아까 뭐 정청래 대표랑 이제 경쟁했던 박찬대 의원도 그렇고 당에 보면 이렇게 약간 노래하고 춤추는 걸 좋아하는 이제 그렇네요. 흥부자들이 꽤 끼이는 분들이,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 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대전에서 계속 대학까지 있었으니까 대전에서 이제 3선을 했고 이재명 대표 2기 체제 때 이제 수석 대변인을 했죠. 그렇죠. 이 당시 삼선 의원이 이제 이 수석 대변하는 게 이례적이었는데 이게 이재명 당시 대표가 이제 직접 이제 맡아달라고 했고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분이 이 저 뭐 친이 이재명계도 아니었죠 당시에는 보면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대통령이 뭐 지금도 그랬지만 이제 실용을 중시하니까 업무 능력을 이제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 뒤로도 보면 이제 지난 대선 때 이제 수석 대변인 겸 공보단장을 했고 대선 끝난 뒤에는 이제 그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으로 또 활동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안 그래 노래 얘기하셨는데 그 조승래 의원에 대해 궁금해가지고 대전 지역 정가에서 굉장히 방구 좀 꽤나 끼는 분한테 전화해서 물어봤더니 조승래 의원이 충남대 노래패 출신이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 들은 건 좀 다른 버전인데 그래요? 예. 저는 그분 노래 들은 뭐 이제 여당 당직자들한테 들었는데 자기는 그룹 사운드 보컬 출신이다. 그래가지고 그걸 되게 자랑스럽게 여기더라. 이렇게 근데 뭐 진실은 아니 뭐 어딘가 노래패라고 있겠죠. 제가 들은 건 예, 그렇고 예, 실제로 그 지역구에 선거운동을 할 때도 대전 유성갑에 본인이 나온 대학 충남대가 들어가 있거든요. 충남대 정문에서 노래 부르는 영상을 찍어가지고 실제로 그 영상을 바이럴함으로써 본인 선거운동을 했다는 얘기도 있던데 여간 이분이 그럼 이렇게 노래 잘 부르시는 분이 노래해도 되는데 정치하신 이유는 뭡니까 도대체? 뭐 기본적으로 일단 뭐 당직자 출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뜻은 알 수가 없지만 제가 이제 노래하시는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래서 들어봤는데 되게 자유로운 영혼의 소유자랍니다. 그래서 지역에 내려갈 때 이 쌩매고 혼자 간대요. 물론 같이 갈 때도 있지만 혼자 내려간대요. 그냥 쌩매고 덩실덩실 가고 뭐 의전도 필요 없고 약간 그런 캐릭터의 사람이라고 하고요. 왜 정치에 뛰어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력을 뒤져보니 뭐 당직자부터 시작을 하셨다고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시절에 이제 뭐 민주화 때문에 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직장 개념일 수도 있고 근데 보통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당직자들이 직장 개념들이 많은데 그 민주당 당직자들은 좀 그쪽은 아니고 아마 학생운동 하거나 아니면 뭐 그렇죠. 이런 네.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닌가 이제 뭐 그렇게 잠시 추론해 보고요. 이분이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 행정관으로 들어가셔서 비서관으로 이제 말기에는 나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안희정 그 전 충남자 최측근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네. 비서실에 오래 있었고 비서실장을 했고요. 근데 제가 들은 이 여담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당시에 이제 모 전 의원이 있어요. 모 전 의원하고 이 조승래 의원하고 둘이 최측근인데 둘이 사이가 안 좋았대. 그래가지고 안전지사가 야 너네 각자 나가라 그래서 내보냈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거 확인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둘 다 이제 한 사람은 의원이 먼저 되고 한 사람은 한 번 되긴 됐었어요. 네. 뭐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 지역에서는 보면은 이제 굉장히 노래 잘 부르니까 뭐 인기 있겠죠. 노래 잘 네. 부르면 뭐 가는 데마다 예를 들어서 뭐 노인정 가서도 노래 불러도 되고 어디 가서 노래 그러니까요. 불러드려도 네. 되고 그 유명한 의원 중에 옛날에 한나라당의 그 국민의힘의 김명현 전 의원이라고 있어요. 그분이 되게 지역 밀착형 이거 지금 생각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의원인데 그분 얘기 들어보면 그분도 무슨 노래 이거 출신이에요. 건국대 옥슨인가 뭐 그래서 확인은 안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분이 다니는 데마다 이걸 불렀다는 거예요. 아 마이크 잡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때 세월호 나고 막 이랬는데도 그 안산에서 당선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옥슨 그 출신은 맞아요. 김명현. 그래서 그래서- 그때 홍서범 씨인가요? 그분이 같이 이제 뭐 같이 나오기도 하고 아 그랬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노래 불렀다는 거예요. 그럼 뭐 당연히 조승래 의원도 다니면서 그러니까요. 노래도 부르고 네. 그리고 또 좀 그런 게 이제 처음에는 안희정 지사의 사람이라는 게 도움이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충청권에서 안희정에 대한 그
저기 기대는 엄청났던 거거든요. 리더로서 그죠? 충청도에서 네. 대통령 나올 때가 됐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조승래 의원이 그 안희정 대박론을 펴면서 이제 뭐 저기 선거에서 이겼고요. 근데 이제 중간에 뭐 성폭력 사건이 났는데 본인이 그걸 이제 좀 자기 식으로 뭐 지역을 잘 했던 뭐 자기 정책을 폈던 그래서 헤쳐나온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이분 지역구 대전 유성이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이랍니다. 유성갑이 그렇습니다. 그 네. 동네가 유성 가불이 다 그렇대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그래서 2000년도인가 그 새천년 민주당의 송석찬인가 아무튼 그 의원 이름인데 그분 이후에 계속 민주당 의원이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한번 지금 국민의힘으로 옮긴 그 이상민 의원이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한번 당선이 됐더라고요. 그때나 부흥거되기 전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 지역 자체가 굉장히 좀 민주당에 유리한 지역이다. 그래서 뭐 본인도 지역 활동 잘하고 뭐 어디 가서든 노래도 좀 부르셨을 그러니까요. 것이고 그리고 격이 없으신 분이라니까 지역에서 인기도 높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민주당이 유리한 텃밭이라고 하더라도 세 번 국회의원이 되려면은 경선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경선 과정도 치열할 텐데 그래도 3선 수성을 한 비결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아까 말씀 뭐 이용욱 기자 잠깐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뭐 이런 삼선까지 하시는 분들 지역구 관리 능력이 되게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지난 뭐 유세 때 보니까 이제 유성 온천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유성이 이제 온천을 유명하니까 온천 그 조육장 가가지고 유세도 엄청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조국장 유세를. 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분이 아까 잠깐 이용욱 기자 얘기했지만 이 지역민들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 매일 서울 대전 출퇴근하거든요. KTX 타고 출퇴근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만큼 지역을 챙기겠다. 보통 이제 의원들 보면 이제 그 대체적으로 뭐 지역에 있긴 하지만 집은 이제 서울에 주로 많이 있고 이러는데 이분들 보면 이제 거의 이제 2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를 이제 매일 출퇴근하고 있고 그리고 아마 이게 제 기억으로는 이제 특히 이제 충청도 쪽이나 이제 강원도 원주 쪽에 있는 그 의원들은 이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 좀 있는데 이제 충청적인 대표적인 게 이제 조성래 의원하고 그다음에 공주 지역구인 그 박수현 의원. 박수현 의원. 이제 주로 이제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방송 나오는 거 보면 이 도착 시간이 밀려가지고 버스가 못 와가지고 방송에 전화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가끔 이렇게 하면서 있고. 전화하다가 다시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방송할 때 보니까. 박수현 의원은 뭐 지역 관리 신으로 알려진 사람이니까 아니, 그럼요. 그 그리고 지역은 이제- 되게 불리한 지역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역구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 카이스트라든가 이 어떻게 보면 과학기술 관련되는 이제 그 단체 기관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많이 몰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 조승래 의원이 이제 뭐 주로 그런 쪽 이 입법 활동들을 계속 꾸준하게 실제 상임위 해왔거든요. 활동도 과방위에서 네, 했고요. 맞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네. 되게 유명한 게 그 왜 구글이 인앱 결제 방식 강제해가지고 그 문제가 됐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네. 이제 금지하는 이른바 구글 방지법을 이 조성래 의원이 입법화를 했고 이게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어떻게 그 거대 공영 기업의 이 제동권 뭐 역사적인 입법이라고 누가 그러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이제 총선 때 보면 총선 직전이죠. 그때 보면 이제 뭐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왜 입들막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보면 이제 아마 조성래 의원이 졸업식 참석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본인 이제 그 연설 시간 때 자기가 뭐 대통령 대선에서 죄송하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때 잡혀갔던 그 졸업생 그 경찰 직접 찾아가가지고 자기가 신원 보증하면서 석방해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랬구나. 지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좀 화제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전 충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라고 불러 손색이 없을 정도로 이미 3선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정치적 비전이나 상징성이 기대가 되는데 이분이 그 지역에서 가지는 위치나 그런 것들은 어떻게 좀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뭐 그 사실 조승래 의원이 저도 이제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좀 찾아보고 있는데 사실 중앙 정치에서 막 나서고 그런 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분 개인에 대한 상징성이라기보다 이 충청 지역 의원이라는 상징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충청이라는 게 이제 여론의 풍향계니까 이분이 그런 그 저기 충청 여론을 좀 민주당 쪽이나 아니면 정권 쪽으로 좀 유리하게 아니까 좀 윤석열 때는 정권 심판론이나 이런 여론을 좀 이렇게 이끌어가는 만들고, 네. 만들 수 있고 지금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개혁 성공을 위해서 여론을 만들어가고 좀 풍향계로서 중심을 잡아서 지금 개혁 성공에 좀 힘을 보태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 충청 지역 의원들 하면 이게 이번에도 좀 보니까 공교롭게도 당직자들 보면 이 지금 이제 이 사무총장이 충청 뭐 대전 출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정책위 의장 된 한정혜 의원도 뭐 부산에서 이제 대학교까지 나왔지만 사실은 이제 고향이 충청 단양이고 그다음에 뭐 박수현 의원 이번에 이제 수석 대변인인데 여기 뭐 공주 출신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이제 최고위원 몫으로 들어온 황명선 거기도 논산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정청래 의원도 원래 이제 충청 금산 출신이고 그렇습니다. 네. 대전에서 고등학교 나왔고 그래서 충청 지역지 쪽에서는 야 이게 뭐 충청 민주당이 열리다. 충청 벨트 열렸다. 충청의 힘이다라고 해서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대통령 비서실장도 충청이잖아요.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조승래 의원은 약간 의리파인 것 같기는 한 게 삼선 의원이면은 지역 정가에서는 대전시장을 도전한다. 그 내년 6월에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지금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것이 허태정 전 시장하고 너무 가까운 사이라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 예. 들었습니다. 그래서 허태정 어느 분이 위인지 모르겠는데 물어보니까 조승래 의원이 허태정의 사람이다 이렇게 아니, 얘기하는 그런 얘기도 사람도 들었어요. 있어요. 예. 심지어는. 그래서 예. 그 얘기를 들어서 그래서 이제 도전 안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뭐 도전을 하지만 지금 집권 여당 이게 거대 집권 여당의 사무총장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자리잖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네. 이거를 수락하는 순간 이거를 함부로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항상 이제 선거를 앞두고 특히 선거를 앞두고 사무총장은 이제 우리 소위 말하는 조강특위위원장, 그러니까요. 조직관리 예. 특별위원장을 하는데 여기서 하는 일이 지역 조직 정비하고 지역위원장 뭐 당무감사 내려서 뭐 교체하고 날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예. 지금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공천에 가장 핵심적인 힘을 틀어질 수 있는 사람이고 본인이 그 굉장히 막중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는 마지막 개혁의 꼭지점을 찍기 위해서 지방선거 승리가 절실하다는 여론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수행하는 그런 막중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섣불리 뭐를 다른 걸 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이쯤 되니까 이분의 이제 국회 활동도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아까 과방위 활동은 이미 얘기를 했고 뭐 국방위, 예결특위 등에서 활동을 했는데 주요 활동을 꼽는다면은 어떤 걸 꼽을 수 있습니까? 그 앞서 말했듯이 이제 뭐 구울 방지법도 있고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과방위에서의 활동이 되게 눈에 띄긴 하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이분이 이제 게임에 대해 되게 관심이 많아가지고 게임 산업 지급법 같은 것도 했고 그리고 이제 뭐 이 예결특위는 사실 이제 지역 현안들 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 각 지역별 몫으로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대전 몫으로 이제 들어가가지고 지역 현안 해결해서 뭐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대전 교도소 이전 문제가 그 지역에서 엄청 큰 현안인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지역 현안 법안 그러니까 이전할 때 예타 면제하는 법안 통과에도 힘을 써가지고 민주당에서 뭐 8년 연속 국정감사 뭐 우수위원으로 뭐 선정됐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 이분이 저는 사실은 외모가 대변인상이 있는 건 아닌데 제가 볼 때 외모만 봐서는 대변인이 어울리는 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 가수에도 어울리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원내 대변인, 수석 대변인, 공보단장 다 했다는 건데 어떤 능력을 인정받았다고 봐야 될까요? 사실 제가 현장 떠난지 좀 돼서 근데 지금 다 한 거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기자들 선호도가 대단히 높았다고 봐야 높았다는 돼요. 거죠. 네, 전화 높았다고 잘 봐야 받고. 되고, 네, 전화 받고 브리핑 잘해주고. 그렇죠.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열린우리당 때 뭐 전직 의원이 이제 대변인을 했었는데 정말 극악했어요. 전화도 안 받고 뭐 아니 2시간 3시간 대통령 만나고 왔는데 두 마디 해주고 딱 전화도 안 받으면 기사 어떻게 쓰라는 겁니까? 쓰라는 그러면 네. 기자들이 막 항의하고 그랬었어요. 당시 그 뭐 대표분한테 이래 내가 누구냐고 얘기하면 특정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 되게 예민한 문제인데 네. 이분이 이걸 했다는 건 대단히 일을 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일단 뭐 이력을 뒤져보니까 2024년 8월에 이제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됐는데 사실 이분이 안희정계라면 친문이고 그래서 사실 비주류에 가까운 분이잖아요. 근데 굳이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이 사람을 갖다가 수석 대변인에 임명한 거는 그 능력을 높이 봤다는 거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 대변인으로서 능력을 높이 봤을 것이고 실제로 또 이제 계엄 때 보면 불법 내란 때 와서 다 기자들한테 설명 잘 해주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쪽으로는 굉장히 좀 인정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인품이 되게 차분하고 조용하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 선호도가 높고 일단 기자들이 그런 사람 좋아하죠. 그러니까요. 저 후배 기자들한테 조금 물어보니까 그 이야기는 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아까 뭐 콜백 얘기했죠. 콜백 잘해주면 다들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데서 되게 당연합니다. 높은 평가를 받고 있고, 근데 실제로 이제 이야기를 좀 해보면, 그러니까 이 좀 심지도 있고 합리적인 요인이라는 평가가 또 많고, 기본적으로 이제 신중하고 논리적이기 때문에 이 대변인들 가운데서도 보면 이제 말 가지고 장난치는 대변인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는 조금 좀 결이 이제 다른 분이구나. 결이 좀 다르고 네. 또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대변인들 같은 경우는 저도 옛날에 뭐 저기 거의 막내 시절에 뭐 지금 이제 중진 의원인데 뭐 의원이 대변인 시절에 이제 뭐 물어보면 막 저한테 막 욕을 해요. 뭐 욕을 한다면 뭐라고 해요? 그것도 모르냐면서 막 구박을 주고 기자들 많은 데서. 지금은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이게 뭐 상시화된지 모르겠고 당시로서는 조금 이렇게 뜨악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렇네. 이분들은 근데 기자들이 어떻게 보면 좀 잘 모르는 질문을 한다든가 아주 단정적으로 몰아가는 질문을 해도 그 자리에서는 바로 반박을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신 이제 나중에 조용히 이제 전화해가지고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요러요러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약간 백그라운드 설명을 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높이 평가하고. 근데 최근에 이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이제 그
지금까지 국정기획위 대변인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되게 갈수록 이제 갑자기 얼굴도 검은데 얼굴이 점점 이제 힘들어해가지고 본인 유튜브에도 올렸더라고요. 얼굴이 좀 안 좋아진다고. 그래서 최근에 약간 질문 이상한 거 하면 살짝 짜증내는 버릇도 있다고 그런 이야기 아니 하더라고요. 간편히 얘기하면 뭐 친절한 승래시쯤 되는 건데 그런 분이 약간 뭔가 흑화되는 과정을 일이 너무 많으면서 겪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여간 정청래 대표가 이분을 사무총장으로 임명을 하면서 업무 처리 능력이 매우 꼼꼼하고 유능하다고 했는데 정청래 대표가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후하게 평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색다르게 들리기는 합니다. 이 평가가. 정청래 이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정청래 대표는 기본적으로 지금 주류를 의원들을 자꾸 선거를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비주류, 약간 좀 온화가 비주류, 그러니까 그 사람의 뭐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뭐 본인이 딱 집어서 저 사람은 내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한 사람도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약간 좀 온화하고 능력 있고 이런데 약간 지금 그 친명 핵심 주류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의원들을 많이 공략을 해서 앉힌 것 같고요. 그래서 정청래 의원으로서는 사실 지금 어쨌든 심리적 저항감들이 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능력이 좋고 무리가 없고 이런 사람들을 앉혀야겠죠. 다 모든 당직이 그렇지는 않지만 정책위 의장이나 그렇죠. 네. 지금 사무총장 같이 막중한 자리인데 보면 두 분 다 온화하고 비주류다 이런 평판들이 있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정청래 의원이 앞으로 본인이 세게 나갈 건데 이 사람들은 좀 보완제 역할도 해가면서 내가 그 자기 물론 그리고 이분들은 이제 박찬대 의원을 세게 민 사람들도 아니고 하니까 본인이 좀 심리적으로 이제 회색지대에 있는 예, 분들이니까 그러니까 같이 좀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선거 과정에서도 아마 어쨌든 나름의 공략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안 그러고서 이런 자리를 덜컥 넘기지는 맞아요. 않았을 거고요. 네. 어쨌든 사무총장에는 조승래 그리고 정책위 의장에는 한정혜 의원이 임명이 됐는데 한정혜 의원은 어떤 인물입니까? 그 앞서 잠깐 이야기했지만 충북 단양에서 태어났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북 출신 실향민이에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단양에서 이제 단양이 뭐 광산으로 유명한 지역이니까 거기서 광산업 종사하다가 1972년에 이제 불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 어머니가 5아이 데리고 친정이 있는 부산으로 와가지고 이제 그 한 의원은 이제 부산에서 이제 대학교까지 나왔는데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신장 질환을 알아가지고 한 2년 동안 되게 고생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자기보다 이제 2살 어린 동급생들하고 같이 이제 학창 시절을 보냈고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이제 그 대학교 때까지는 딱히 이렇게 사회 운동이나 이런 데도 큰 관심은 없었다고 그러는데 이후에 이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들어가가지고 노조위원장도 하고 그다음 한국노총 부위원장하고 그 과정에 이제 또 그 영국 노팅엄 대학에 가가지고 뭐 이 산업공학 박사에 취득해서 돌아오게 됐고 해서 이후에 이제 한국노총이 이제 민주당하고 같이 이렇게 그 결합하는 상황에서 이제 비례대표 의원 받아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그 의원이 됐고 그 이후에 이제 강서병에 나와가지고 내리 3선 그러니까 4선을 한 거죠. 아니 노동운동가의 길을 걷다가 정계에 입문했다는 점에서 굉장히 특이한 이력의 소유자인데 의정 활동을 하면서 보여준 부분 우리 국민들에게 인상 깊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예, 일단 20대 국회 때 환노위 간사하면서 그 노동시간 단축법 52시간제 그거 하고요. 그다음에 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뭐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보장법 이런 것들을 이제 대표 발의를 했다고 하고요. 제일 이제 인상 깊었던 건 2018년도에 그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일명 그 김용균법 통과를 위해서 당시 이제 맞아요. 네. 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인 나경원 의원한테 가서 이제 눈물 흘리고 읍소하는 장면이 노출이 돼서 실제로 그 다음 날 이제 법은 통과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게 가장 기억에 남고 이제 제 개인적으로 좀 좋았던 법은 그 동물 실험 대체 시험이 이제 활성화되도록 하는 법안. 그래서 뭐 이걸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통과시켰는데 그러니까 이제 동물 함부로 실험하는 거 좀 불필요한 동물 인체 실험, 대체 시험 이거 종결하도록 노력하는 그런 법을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인 최초로 러시 프라이즈 로비 부문 특별상에 선정됐다고 하는데 이게 러시 프라이즈라는 게 이 불필요한 동물 시험 종결을 목표로 하는 그런 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분이 국회의원만 한 게 아니고 문재인 정부 시절에 환경부 장관으로 발탁이 됐는데 그때 국회 인사청문회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어땠길래 그렇게 좋은 호평을 받은 거죠? 기본적으로 이분이 이제 노동운동가 출신이긴 하지만 좀 합리적이고 그리고 이제 이 중재 역할을 많이 했고 그래서 이제 뭐 두루두루 듣는 온건한 스타일이기도 했고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청문회 때 보면 국민의힘 청문위원들이 야, 이런 분 뭐 진짜 통과시켜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당일날 바로 이제 이의 없이 통과가 됐죠. 바로 보고서 채택하는. 네. 그리고 이제
이분 보면 이제 조금 스토리를 좀 이번에 좀 보니까 스토리가 참 많은 분 같은데 이 그 자서전 하얀 봉투라는 자서전이 있어요. 그 내용을 뭐 제가 그 원문 그대로 읽은 거 아니고 그걸 좀 요약한 걸 좀 봤더니 그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사회 문제 아까 관심 안 가졌는데 네. 관심 갖게 됐던 이유가 이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입사한 이후에 그 주로 하는 게 안전점검한다고 그 공장들 돌아다닌 건데 아주 영세한 공장에 갔더니 이 목재 가공 공장인데 거기서 이제 하얀 봉투를 주더라는 거예요. 이른바 돈 봉투죠. 그걸 보면서 이제 이렇게 죽어라 일만 해서 간신히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이 자기처럼 이제 말단 직원한테 이렇게 돈까지 내는 게 이게 현실이 맞냐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쪽에 관심이 가지게 됐고 네.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이제 체계적으로 공부해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이제 영국 유학기를 올랐고 이 한 후보자 본인이 이제 또 이야기하는 게 한 의원이 본인이 이야기하는 게 자기 열렬한 노사모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열렬한 노사모다. 영국 유학 시절에 이제 2002년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이 노무현 당시 이제 민주당 후보 경선에 출마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노사모 이런 운동이 네. 해외 노사모 활동을 이분이 하셔가지고 후원금 모아가지고 한국으로도 송금을 했고 2006년인가 아마 결혼했는데 이 결혼한 계기도 이제 노사모 활동을 통해서 했다고 해서 보니까 뭐냐면 이제 당시 남편이 이제 열렬한 노사모였는데 네. 이분도 일본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아마 이 메일 주고받으면서 논쟁을 인터넷 게시판에서 논쟁 벌이다가 이분하고 메일 주고받았는데 남편이 갑자기 한 달 만에 결혼하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얼굴도 안 봤는데 어떻게 결혼하자고 이랬더니 노무현을 좋아하는 게 보증스프다. 얼굴 볼 필요 없다고 해가지고 야. 그 뒤로 몇 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이제 결혼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김준 선배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약간 작은 소름이 돋았던 게 정청래 대표가 노사모 활동을 열심히 한 거는 익히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조승래 의원도 제가 알기로 노사모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했거든요. 한정혜 의원까지 노사모 활동을 했다고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정청래의 선택지라는 게 어떤 정신적 기반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정청래 대표가 이제 이번 주 보니까 목요일에 봉하마을 내려갔거든요. 내려가서 참배하며 눈물을 흘렸는데 결국은 그 노무현 정신을 내가 계승하겠다. 당대표로서 이 자리 선 게 너무나 감격적이다 이런 얘기인 건데 이번 인사 코드라는 게 노무현이라는 게 일부 드러난다는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한정혜 의원들 같은 경우에 대변인도 했기 때문에 기자들하고 접촉점이 많은 분인데 개인적으로 만나보신 적이 있는 거죠.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변인 네. 시절에 이제 기본적으로 기자들하고 접촉이 넓어지면서 이제 그때 만났는데 그때 이제 좀 인상에 남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당시 이제 한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이제 단발이 아니었고 노란색 이 뭐죠 정장을 종종 입어가지고 아까 노란색 정장이요? 노사모 이야기하니까 약간 연결했는데 그거 다 노사모네 보니까. 그래서 당시로서는 되게 좀 튀는 옷을 의상, 입었죠. 예. 그런데 이제 워크숍 때 일이 좀 기억이 나는데 통상 이제 의원 워크숍 하고 나면 이제 뭐 의원들하고 기자들하고 이제 뭐 식사하고 술도 한잔 하면서 그렇죠. 좀 사건 사고도 좀 많이 벌어지긴 하는데 제가 바로 그 한정희 의원이 있던 현장에 있었던 건 아닌데 그때 같이 있었던 후배 이야기를 들은 게 뭐냐면 한 의원이 그 한창 이제 분위기 무르익으니까 이 저기 뭐야 탁자에 올라가지고 신나게 춤을 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전해줬던 후배 이야기가 지금도 남아 있는데 그때 봤더니 이게 약간 신기가 있어 보인다라고. 아마 이게 초선 의원이고 대변인 맡았으니까 당시 이제 분위기 이제 끌어올리려고 이제 했겠죠. 그랬는데 이제 이 당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도 참 흥이 많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네. 또 한편은 눈물도 참 많죠. 아까 뭐 나경원 의원 이야기 잠깐 했긴 했는데 이분이 이제 대변인 하면서 정론관에서 아마 이 브리핑을 주로 하는데 네. 이제 당시 이제 아마 생활고 비관해가지고 세모녀이 이제 자살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브리핑 하는데 딱 들어가서 세모녀 이야기하다가 아예 울컥했구나. 울컥해가지고 말을 못해가지고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이제 도저히 못하겠다고 해가지고 서면 브리핑으로 대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이 지금 보면 눈물도 많고 뭐 정도 많고 흥도 많고 이런 분 같아요. 야, 지금 정청래호가 어떤 인상을 가진 분들이 들어가는지가 지금 점점 명확해지고 있는 게 일단은 흥도 있어야 되네. 정청래 대표도 보면은 국민의힘 뭐 지지자하고도 같이 춤추는 모습이 나올 정도니까 조승래 의원 노래 잘 부르죠. 한정혜 그 보면은 의원 같은 경우에도 춤 잘 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정혜 의원 같은 경우에도 감정이 복받쳐가지고 이렇게 말을 못할 정도인데 정청래 대표 비슷한 캐릭터입니다 보니까 정서적으로도 그런 코드가 일치하는 분들이 아닐까 싶은데 정청래 대표가 한정혜 의원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은 환경노동 전문가로서 정책 브레인이며 장관 경험도 있다. 집권 여당인 만큼 당정대의 정책을 조율하고 국회에서 입법으로 성과를 내 뒷받침하는 역할을 할 적임자라고 말했는데 그런 평가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단 아까도 사무총장도 말씀드렸지만 집권여당 정책위의장도 어마어마한 자리잖아요. 그리고 사실 그럼요. 네. 지금 국회 사실 협상도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절대 다수기 때문에 사실 당정 협의 잘해가지고 그냥 통과시키면 됩니다. 법을 사실 국민의힘 지금
저건 당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다만 정부에서 내려오는 정책이나 아니면 현안에 대한 어떤 입장 이런 것들이 민심하고 약간 괴리가 될 수 있잖아요. 아무래도 거기서만 일을 하니까. 그래서 당 정치위 의장이라는 사람은 전문성도 갖춰야 되지만 민심의 얘기도 듣고 현장에서 이게 현실에 어떻게 적용이 될지에 대한 그 맞아요. 자기 네. 나름의 리서치를 거쳐가지고 당하고 꼼꼼하게 협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제 협의를 해야 되니까 그 한정희 의원이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 김진우 기자가 했지만 그 모두하고 잘 지내고 친하기 때문에 아마 야당도 잘 이렇게 구슬러서 좀 협상의 틀로 데리고 오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딱 하나 아까 김진우 기자가 뭐 정이 많고 홍이 많다고 했는데 제가 이 한정희 의원 관련해서 이제 여러 군데 물어봤더니 한마디 들은 건 있어요. 뭐냐면 4년 동안 보좌진이 한 번도 안 바뀌었대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아무튼 그렇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너무 고인물이라 그러니까 좋아서 아무도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여러 사람이 전해주더라고요. 아니, 강서가 사실 국회의원 3명이잖아요. 가불병인데 사실 강선우 의원도 강서죠. 전임 정책위 의장을 했던 진성준 의원도 강서입니다. 근데 후임 정책위 의장도 서울 강서구에서 나왔다는 게 굉장히 특이한 지점이기도 한데 또 이런 분들과 아울러 가지고 이제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청래 분신 같은 사람 이렇게 좀 느껴지거든요. 장경태 의원은 어떤 인물입니까? 뭐 아까 뭐 부신 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했지만 기본적으로 정 대표 최측근으로 뭐 꼽히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이재명 당대표 일기 시절에 이제 장경태 의원이 최고위원을 했고 당시 이제 정 대표가 수석 최고위원 하면서 이제 서로 호흡을 맞춰가지고 당에서는 뭐 두 사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는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정 대표가 이제 당 대표 선거 나오면서 그 전대 출마 기자회견 할 때 뭐 같이 섰던 의원이 뭐 최기상, 문종복, 이모경, 양몽석 그리고 장경태 의원이라고 해서 그때 섰던 의원들을 뭐 이제 초기부터 지원한 의원들이라고 해서 청래파라고 하더라고요. 청래파의 대표적인 의원이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전대 과정에서 이제 정 대표가 이제 뭐 호남 중심으로 밑바닥 표심 다질 때도 같이 뭐 동행하면서 계속 맞아요. 열심히 네. 가장 열심히 뛰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분이 뭐 아시겠지만 이제 평당원으로 가입해가 청년 시절 거의 20대 초반에 나와가지고 거의 뭐 이 당에서 이제 쭉쭉 올라와서 이제 의원까지 하신 분이라서 이번에 이제 정청래 대표가 이제 취임하자마자 뭐 당원 주권 정당 특위 만들면서 이제 위원장을 시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장경태 의원이 그야말로 이 롤 모델이다. 이 어떻게 보면 이 평당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국회의원도 됐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이런 사람이 네. 뭐 장관도 되고 대통령 되는 정당 문화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이제 계속 이제 롤 모델을 꼽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생각하는 이 정당 뭐 당권 주권 투기 이런 걸 맡긴 맞아요. 적절한 네.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 정말로 이제 평당원부터 시작을 했고 대학생 위원장을 했다고 하던데 그때가 얘기 들어봤더니 그 이명박이 대통령을 해가 총선에서 완전히 민주당이 폭망했을 때 정세균 대표 시절에 당시의 법률 지원 부단장이 이재명, 대학생 위원장이 장경태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인연도 뭐 그렇게 생겼다고 전해주던데 여간 장경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서 개혁을 굉장히 짊어지고 있는 분이기도 합니다. 철험회라는 그 모임에서 핵심 멤버로도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장경태는 어떤 역할을 주로 하는 겁니까? 뭐 철험회라고 사실 좀 이번 국회에는 잘 안 보이던데 네. 지난 국회에서 좀 활발히 활동했죠. 맞아요. 그래서 네. 뭐 당내 그 개혁 입법, 혁신론 이런 뭐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이런 이슈에서 이제 선도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런 그 모임이었고요. 거기서도 이제 좀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좀 더 좀 직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언들도 좀 세게 하시고 그런 아젠다를 계속 이슈화를 시켰던 분이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하면서 좀 발언이 세다 보니까 약간 그 중도적 약간 좀 이렇게 반대편이나 좀 너무 세게 나가지 않느냐는 당내 여론하고도 좀 부딪히는 네.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이제 본인이 발언들을 좀 세게 하셔서 설화도 일으키고 그럼 설화를 일으킨 다음에 그게 야당 공격의 빌미도 돼서 아직은 좀 이제 그 선이 이제 분명하고 자기가 나아갈 방향도 분명하고 그래서 그런 건 보기 좋은데 다만 이제 주변하고 좀 더 융화하고 야당하고 어떻게 정치를 풀어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젊으니까 이준석 의원 들어오기 전까지 최연소 국회의원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앞서 배워나가는 과정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네. 하나 들은 건 이 장경태 의원 물어보면서 이제 물어봤더니 당에 오래 있었던 사람 중에 이제 두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한 사람은 다들 이제 사석이니까 어릴 때부터 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좀 누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급으로 당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다. 아, 그랬구나. 왜냐하면 청년위원장, 대학생위원장 이게
정무직이니까 돈이 안 나오잖아요. 집도 그러면서 엄청 가난했다고 그래서 예. 연설 따라다니면서 연설은 연설대로 다 하고 그래서 무급으로 엄청 고생을 많이 했대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자기가 이제 당 그 청년위원장 할 때 어디 외국에 한번 보내준 적이 있는데 뭐 중국에서 행사 네. 중국말을 그렇게 잘하더라. 자기 놀랐다 이런 얘기 그래요? 하더라고요. 영어도 하고 중국어도 하더라. 그래서 그 배경은 모르겠으나 아무튼 자기가 그래서 그 친구 잘 된 거 보고 좀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런 사람인 건데 기본적으로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보면 그러면은 그 평가를 좀 이어가 보면은 장경태 의원 좀 어떤 평가를 주로 받고 있습니까? 보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뭐 언론인들 사이에서는 이제 뭐 청년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되게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이게 자산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뭐 국기도 잠깐 얘기했지만 어렸을 때부터 좀 가난해가지고 흑수저 출신 보통 이제 정치권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보면 이제 뭐 좀 나이 드신 분들 중에 들어온 사람은 장차관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뭐 좀 뭐 기업가라든가 아니면 지금 민주당의 주류들은 이제 뭐 이런 뭐 86 운동권 출신들 이렇게 했는데 조금 그거와는 좀 다른 길을 걸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어렸을 때 상황을 보니까 이 양력을 봐도 되게 좀 특이한 양력을 가진 사람이더라고요. 순천 출신이고 순천에서 고등학교까지 나왔는데 대학교는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를 나왔더라고요. 아. 이 보니까 이제 이 집안이 넣지 못하니까 한국해양대라는 게 사실 이제 좀 지원들을 좀 잘해주고 이러니까 그렇죠, 네. 보통 이제 저도 이제 부산 출신이었는데 약간 집안이 가난한데 거기 가면 이제 마도로스 되니까 돈 좀 벌려고 이제 가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제 주변에도 그런 사람인데 이 장경태 의원도 보니까 이제 자기도 마도로스 돼가지고 돈을 벌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갔는데 거기 가서 아마 좀 적성이 안 맞는지 그만두고 이제 그 네. 이후에 보면 이제 서울시립대 갔는데 서울시립대도 보면 이제 등록금이 보통 한 당시 사립대 등록금이 한 300에서 400 정도 될 때 많이 싸죠. 한 시립대가. 100만 원, 예. 120만 원 정도여서 자기가 이제 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비 벌었을 때 최대한 갈 수 있는 데가 서울시립대라고 생각해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 되게 스토리가 있는 거고 실제로 보면 이분이 처음에 이제 초선의원 왔을 때 보면 방송에도 나와가지고 그때 살던 데가 보니까 뭐 반지하 전세방 같은 데 살았는데 최근에 말 들어보니까 뭐 이사 갔다는 소리는 있긴 하는데 그건 뭐 확인되지는 않았는데 네. 이런 것들이 보면 어떻게 자산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보면 뭐냐면 이게 이 약간 이준석 이야기도 했지만 이게 청년 정치인이라는 게 언제까지 청년일 거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분 벌써 이제 83년생이니까 거의 이제 40대가 됐고 그러면 이제 청년 정치인으로서 자기 색깔들을 이제 내야 되는데 네. 이 기자들이 평가는 이제 이후에 그 이용께서 잠깐 얘기했지만 이후에 그럼 자기 색깔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이냐. 잘못하다가는 청년 정치인이지만 86 정치인들 따라다니다가 86 정치인 비슷한 모습으로 지금 보일 위험성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과제라고 하더라고요. 다만 이제 장경태 사석에서 보면은 굉장히 얌전한 캐릭터로 보이는데 실제로 이제 카메라 돌아가는 상임위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공격적인 사람이거든요. 정치인이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사위에서 네. 특히나 행적이 그러하고 정청래 대표가 선호하는 사람 중 이번에 인선을 보면은 그 당원 주권특위 위원장을 한 장경태 의원과 그리고 대변인을 시킨 부승찬 의원 있잖아요. 이런 분이 결국은 나처럼 잘 싸우는 사람을 또 고르는 경우가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 그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또 사람을 얘기하다 보면 빠질 수가 없는 게 바로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비서실장으로 그 간택이 된 한민수 의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한민수 의원은 어떤 인물입니까? 예, 한민수 의원 이제 고향은 69년에 전라북도 이리시 이제 지금은 익산이죠. 태어났고 서강대 신방과 87학번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민일보 기자하면서 정치부장, 산업부장, 문화체육부장, 논설위원 등을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민주당에 입당했고 2019년대 이제 20대 국회 후반기에 이때는 그 대변인 됐고 바꿔가지고 21대까지 넘어가면서 21대 전반기는 박병석 의장이었는데 이때는 또 이제 좀 급수를 올려가지고 공보수석, 정무수석 네. 이렇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대선 때 이번 말고요. 그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보단 부단장으로 이제 이재명 당시 후보의 각종 의혹을 네. 반박하는데 앞장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비서실장 됐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잘 아는 선배는 아니지만 제가 현장에 나갈 때 제가 2000년도에 처음 정당을 나갔는데 그때 한나라당을 갔는데 그때 국민일보의 한 중간쯤 되는 선배였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근데 한민수 선배는 제가 그때 이제 잘 몰랐지만 이제 민주당 쪽으로 오래 나가셨던 분인데 어쩌다 보니 그때 거기 잠깐 계셨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린우리당 나갈 때 그때는 제가 이제 중간쯤 됐을 텐데 국민일보 반장이셨어요. 그래서, 그래서 조금 뭐 이렇게 들이댈 뭐 개인적 뭐로 좀 하려고 해도 너무 좀 예전에는 그 좀 아래 위가 되게 엄격했기 네. 때문에 반장들은 반장들의 그만의 꾸미가 네. 있고 자기들끼리 그 얘기하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랬고 그래서 좀 뭐 보면 인사드리고 그러지만 뭐 이제 가까운 선배는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정치부장 할 때 당시 친문 핵심 뭐 의원하고 이제 부장들하고 저녁을 먹었는데 그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왔는데
그때 좀 놀란 게 이게 기자들이 정치권에 가면 되게 잘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내 기자들이 뒤에서 하는 네. 얘기, 지가 아직도 기자인 줄 알아. 맞아, 맞아. 예. 가리키고 그게 아니고 네 후배도 아니고 타사 후배인데 그러다가 이제 된설이 많은 그 기자 출신 정치인들을 제가 좀 봤어요. 근데 물론 그 사람들도 나중에 이제 정신 차려 사람 되는데요. 한민수 선배는 그때 뵀는데 바로 그냥 되게 겸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황송했어요. 아 이게 선배인데. 너무 예. 국진이 모시니까 아니 기자를. 그런 건 예. 아니지만 되게 좀 말을 조심하시고 그렇구나. 겸손하시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듣기에는 이분이 그러니까 문희상 국회의장 때 대변인을 하다가 박병석 의장으로 이제 인수인계를 받아서 간 건데 그때 제가 박병석 의장실에 물어봤더니 문희상 의장이 박병석 의장 연락을 했대요. 해가지고 그 한민수라는 친구가 뒤늦게 우리 합류회가 대변인을 하고 있는데 너무 짧게 했다. 좀 받아달라고 해가지고 박병석 의장이 공보수석으로 받아줬다고 하던데 그 풍경을 재미있게 전한 분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분이 그러니까 문희상이 끝나면 박병석이 시작이잖아요. 그러면 문희상은 퇴임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고 박병석은 인수위 같은 걸 하고 있는데 농담 삼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퇴임 기자회견은 안 쓰고 인수위에 와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희상이 자기를 도와줘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결국 그런 얘기를 하는 걸로 봐서는 이분이 굉장히 정치적인 후각이 뛰어나다.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건데 후각이 뛰어난 것도 이번에 또 드러난 게 2024년 총선 과정에서 강북을에 공천을 받는 기염을 토했는데 그게 보통 과정이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이거 뭐 후광을 띄어났다고 해야 될지 기사회생했다고 해야 될지 진짜 파란만장한 네. 과정. 그러니까 그때 강북을이 이제 민주당 후보가 2번이나 교체됐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지역 이제 현역 의원이 박용진 의원인데 이른바 이제 당시 이제 현역 의원들 평가해가지고 하위 10%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30% 감산 페널티 받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봉주 전 의원하고 이제 경선 붙어가지고 정봉주 전 의원이 공천했는데 문제는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이분 뭐 과거 발언들이 워낙 유명한 발언을 했는데 당시 이제 뭐 TMZ 발목 지뢰 받은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경품으로 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그게 논란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공천이 취소되고 다시 이제 그 조수진 변호사랑 박영지 전 의원이 2인 경선을 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그때 이제 이제 한민수 의원도 이제 공천 신청을 했는데 이제 이분은 이제 그 후보 아예 이제 못 들어가고 두 사람이 해가지고 이 조수진 변호사가 공천을 받았는데 이분도 나중에 이제 뭐 아동 성범죄자 변호 이력하고 이제 피해자 2차 가해 논란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3월 20일인가요? 3월 21일이죠. 후보 등록 기간 딱 시작할 때 새벽에 후보직을 사퇴했어요. 그래서 3월 22일까지였는데 그때 이제 한 의원을 부랴부랴 전략 공천해가지고 뭐 당시 언론에서 뭐 벼락 공천이다 뭐 이런 말도 많았는데 근데 이 어떻게 보면 한 의원 같은 경우는 고향인 전북 쪽에서도 사실은 이제 뭐 후보로 거론되기로 했는데 네. 당시 이제 지금 기억나는 게 국방장관 지금 가신 그 저기 뭐야 안규백 의원이 당시 무슨 공천 쪽 관련 위원장이 그랬는데 그 한민수 의원은 전북이 아니라 저쪽 뭐 전략 공천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는 바람에 약간 그 뜻도 이제 좌절되고 그래서 이제 약간 노리다가 강북으로 했는데 처음에는 안 되고 그래서 진짜 본인 입장에는 진짜 피가 말리는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재명 당시 대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해요. 강북을이 원래는 이제 정봉주 전 후보가 이제 탈락됐을 때 그 다음이 한민수 후보를 할까 생각했는데 친명이라고 기회 준 거 아니냐 욕 들을 것 같으니까 그때 이제 배제를 했다. 그래서 원래대로 하더라도 한민수 의원이 알맞은 그 후보도였다라고 이렇게 나중에 밝혔더라고요. 아니 근데 제가 이제 들은 얘기가 이재명과 한민수의 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궁금해하길래 지금 알아봤더니 이런 관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 대선 말고 그 이낙연하고 이제 경합했던 경선 때 제이모 의원이 박병석 의장을 찾아왔대요. 찾아와서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의장실이 중립을 지켜야지 의장실 직원들이 왜 지금 특정 후보 이재명 후보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 대선 경선을 돕느냐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했는데 그게 읽고 박병석이 화가 나가지고 나와가지고 누구가 지금 이재명 돕는 거냐고 했더니 그중에 한민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박병석 의장이 야 대선 경선 특정 후보 도울 거면 사표 내고 나가서 해. 그랬더니 한민수 의원이 사표를 쓰고 나갔대요. 그런 인연이기 때문에 이재명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민수라는 사람이 눈에 밟힐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고 여간 그 기자 시절 얘기도 해주셨는데 그 한민수 의원에 대해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평가들 주변 분들이 좀 어떻게 평가를 합니까? 뭐 그 기자 생활 때는 좀 사실은 저보다 좀 먼 선배이기 때문에 이게 참으로 뭐 가까이 가기가 좀 그런 상황이고요. 예전에 이제 제가 요번에 하려고 회사 선배 중에 한민수 의원하고 대학 같이 다닌 뭐 선배님한테 이거 SOS도 치고 그랬는데 이제 전해주신 말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운동권은 아니었고
범생이과인데 이제 대인 관계 좋고 잘 어울렸다. 그리고 이제 이게 재밌는 게 이분이 이제 CC였어요. CC였는데 아, 학교예요? 예. 본인은 이제 신방과고 그 저기 사모는 이제 경제학과인데 둘이 그래서 결혼도 했는데 한민수 의원이 이제 대책 없이 나가서 뭐 사표 던지고 그러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와이프 분께서 그 가게 책임지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이제 대학 다닐 때는 대인 관계 좋고 활달하고 그랬는데 이제 대학 정치를 할 사람인가 싶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맞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군요. 네. 그리고 기자할 때 반장들은 좀 먼 세상이에요. 그래서 저희 반장할 때만 해도 반장들이 이제 좀 많이 바닥으로 네. 내려왔는데 그때 반장들은 이제 반장들만의 세상이 있죠. 그래서 이제 오히려 그때는 반장들하고 직접 관계를 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마침 또 제가 국민일보 말씀 네네. 선배하고 친했어요. 그래서 물어보면 뭐 문제 없이 잘 그냥 지나가신 것 같아요. 이분이 보니까 69년생이시던데 제가 이제 본인 그 프로필에 그 부장을 언론사에서 언제 했는지 이제 다 적혀 있어 봤더니 정치 부장을 40대 초반에 했던데요. 굉장히 빨리 한 거 아닙니까? 40대 초반에 정치 부장 한다는 거는. 네. 그렇죠. 지금 갑자기 제 나이를 생각하게 되는데 그 제가 들은 건 네. 그 이제 이분이 그 군대를 안 갔는데 아, 군대를 안 예, 갔어요? 예. 아. 근데 그 눈이 대단히 나빠서 이게 자꾸 이런 년이 나오는데 사실은 저희 마누라가 와이프가 그 한민수 의원 동생의 친구예요. 오랜 친구예요. 아, 그렇구나.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처음에 그 국회 갔을 때 그거 좀 팔아가지고 좀 친해보려고 했는데 뭐 싸늘한 그게 돌아와서 말았는데 지금 그 이제 그 동생분은 제가 좀 알거든요. 네. 막 그 저희 와이프의 오랜 친구라서 근데 거기 눈이 되게 나빠요. 아, 이렇게 그래요? 두꺼운 거. 예. 아, 그렇구나. 그래서 집안이 예. 대대로 눈이 대단히 나쁘다고 들었습니다. 음. 예. 그래서 아마 학번은 87이잖아요. 근데 아, 그래 군대를 안 가서 입사가 빨랐고 그렇기 아니 근데 때문에 또 제가 들은 건 언론사도 되게 오래 준비를 했다고 들었어요. 그래요? 예. 저도 디테일하게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래서 예. 눈이 나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니까 언론사에서 그래 빨리 정치부장을 달고 보직부장을 3번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이분이 저희도 언론사 다니지만 대충 감 오는 캐릭터가 아닌가 좀 싶은데 이어가지고 이제 정무실장에 임명된 김영환 의원 얘기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름을 들었을 때 우리가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 떠올린다는 얘기가 많아요. 아, 그렇죠. 뭐 저도 이제 처음 뭐 취재 현장에서 오래 떨어진 탓도 있지만 처음에 들었을 때는 뭐 귀 익숙지 않은 이름이어서 제가 이제 민주당 출입 오래 했던 후배 최근까지 몇 년 전까지 오래 했던 후배한테 혹시 이제 김영환 아냐고 물었더니 충북지사요 이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그 오송 참사 기간에 이제 술 드셔가지고 난리 났던 그러니까요, 그분 있잖아요. 네. 그만큼 이제 어떻게 보면 잘 안 알려진 인물이고 실제로 이분 이제 방송 준비해서 좀 보니까 이제 정계 입문한 지는 꽤 20년 넘게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 김현미 전 의원 보좌관도 했고 이 김진표 전 의원 보좌관도 했는데 보좌관도 주로 이제 정책 쪽 보좌관 보니까 그러니까요, 이제 네. 이 경제학 석사학위를 뭐 외국에서 취득해가지고 그런 쪽에서 해가지고 이 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언론하고 접촉면이 별로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고양시 도의원 재선하고 난 뒤에 2018, 2020년에 고양시장 후보 경선에 했는데 다 탈락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야인 생활을 꽤 오래 했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보면 초선으로 지금 들어왔으니까 기자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렇게 접할 기회는 많이 없었던 분 같아요. 최근까지는 보면. 그러니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오송참사 애도 기간에 그 술자리 가지고 놀랐던 김영환 충북지사가 정말로 이제 먼저 떠오를 정도로 어떻게 보면 얼굴이 굉장히 생경한 분. 저도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방송 준비하면서 얼굴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사태를 겪었는데 어쨌든 간에 정청래 그 대표랑은 인연이 각별하니까 정부일장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 정청래 대표 편에 그 모 초선 의원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때만 해도 익명에 빌어서 그러니까 이분인데 이제 나중에 본인이 자기 유튜브 나와서 그대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어떤 거냐면 자기가 이제 의원도 뭐님 모시고 했는데 이제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아무도 안 왔다는 거예요. 굳이 온 게 뭐 영상 축사 정도 오고 그래서 되게 좀 약간 어색하고 막 그런데 정청래 의원이 시작부터 들어와서 끝까지. 맞아주고 막 다 같이 그리고 끝까지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앉아 있다 나가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이걸 은혜를 갚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유튜브를 제가 보니까 이번에 그 김병기 원내대표가 자기한테 원내부대표 제안을 했는데 자기가 거절을 했다.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갔다가 왜냐하면 정청래 의원이 그 대표를 나올 것 같은데 자기가 그 옆에 서지 않으면 네. 도저히 평생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다.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아마 돕는다고 나섰을 거예요. 맞아요. 네. 이분 보니까 이제 이 정청래 의원하고 도대체 어떤 인연이 있을까 하니까 본인이 2006년부터 인연이 있었다고 해서 이렇게 보니까
이 당시 이제 정청래 의원이 이제 정동영 캠프에서 이제 뭐 조직 팀장을 하면서 이제 그 적극 나섰을 때 이분이 보니까 뭐 정책 총괄 팀장 하고 네. TV 토론 팀장 하면서 이제 같이 캠프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인연이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이 아까 잠깐 이야기했지만 야인 생활을 오래 했을 때 정청래 의원이 뭐 되게 이제 넓은 품으로 맞아줘가지고 그 이용 기자 말했던 그 유튜브에서 보면 막 마치 느낌이 약간 결초보은 느낌으로 결정은 약간 눈물도 글썽이면서 이분도 약간 감정이 얼핏 보면 정책 출신이고 그래서 딱히 그렇게 감정적으로 보이지 않는데 네. 그만큼 이렇게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한번 이렇게 자기가 이제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정무실장 임명되고 난데 정청래 대표가 처음으로 이제 동작동 국립현충원 방문하잖아요. 그 바로 딱 오른쪽에 딱 서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바로 오른쪽에 항상 우리 저희가 이제 기자들이 오른쪽 딱 쓰면 저 사람의 위치가 어떤지 좀 알잖아요. 그거 네. 어떻게 보면 최측근이고 이 당대표 정무실장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사실 비서실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사실 정무실장이라는 게 이게 직책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보면 이제 비서실장 이상으로 당 대표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게 정무실장이고 지금까지 역대 당 대표 정무실장 보면 이제 이 역할이 어떤지 좀 짐작할 수 있는데 이재명 당 대표 얘기 때 보면 뭐 정진상 네, 가장 최측근인 진짜 정진상 핵심이네요. 했고 네. 그다음에 친명 7인 핵심이라는 김명진 의원이 또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이 당 대표 얘기 중 제대로 아는 사람들을 정무실장을 맡았는데 이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정 대표의 의리 부르면서 반해가지고 정 대표 지킴이 일어났으니까 향후의 역할이 좀 기대됩니다. 그러니까 정청래의 또 인선 스타일을 보게 되는 건데 정말로 신의와 의리를 중시하는 것 같은 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이분의 그런 여러 가지 행사에도 참석했다고 했는데 물어봤더니 저는 이제 정청래가 어떤 특정 국회의원 두 분 뭐 지금은 이제 배지가 아닌 분도 있고 맞는 분도 있는데 경선 관련해 가지고 이제 탈락 이슈가 있을 때 정청래랑 통화하는 자리에 자기가 스피커폰으로 통화하는 자리 옆에 있던 분의 증언을 제가 접했는데 그 두 사람의 탈락 이유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과정에서 정청래 의원이 말하기를 아마 GT계였던 것 같은데 그 당사자인 분들이 팀 플레이를 안 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가지고 그 GT계라는 고유의 정체성을 가진 팀 플레이를 했어야 되는데 실용이라든가 자기 실리를 찾아 떠나가지고 이번에 경선이 그렇게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정청래가 결국 사람을 고르는 배경에는 나와 함께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가, 합을 잘 맞출 수 있는 사람인가, 신뢰와 의리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따진다는 그 평가를 좀 느꼈다고 생각이 좀 들었고 여하간 이제 김영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대표의 정무실장 중요한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정치적으로도 성장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아직 초선이니까 향후에 뭐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본인한테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긴 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초선이고 정치적으로 이제 강성 목소리를 낸 편이 아니니까 그리고 이제 본인이 어떻게 보면 기자들이 그런 평가를 하더라고요. 정무실장이지만 이분이 지금까지 거쳐온 걸 보면 정책을 주로 이제 꿰뚫고 있었으니까 정책을 겸비한 정무실장이다라고 해서 특히 이제 앞으로 뭐 현안들이 있을 때 그 이야기를 얼핏 하더라고요. 이분 원체 기자들한테 평가가 좋고 이래서 보통 기자를 취재할 때 이제 뭐 누구한테 찾는데 야 정무실장이지만 정책도 아니까 뭐라고 하냐 뭐 일타쌍피 개념으로 전화 한번 해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뭐 향후에 이제 좀 발전할 가능성이 있겠죠. 뭐 김진우 기자가 이제 정책 얘기하니까 저도 이렇게 전화하면서 물어보는데 그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이 사람 이 김영환 의원은 집에를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낳고 침대 잔답니다. 그리고 공부한대요. 네. 자기 그 기재위 공부 정말 열심히 한대요. 이게 여러 사람한테 들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반은 집에 안 들어가는 사람이고 혼자 사무실에 앉아서 공부하는 사람인데 이번에 그 불법 계엄 때도 자기가 이거 공부를 하고 있었대요. 예산 관련해서 지리 관련인데 윤석열이 저기 텔레비에 나와서 얘기하기 좀 미친 이건 제가 한 말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자기 와이프한테 전화해서 뭐 어디 얘기를 하고 자기가 그 국회 정문으로 뛰어나간 거예요. 나갔는데 그때 도착한 시간이 국회 그 경비대가 맞기 3분 전에 정문 앞에 도착을 했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사진도 있어요 유튜브에. 그래서 오마이뉴스인가 어디 찍혔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서 있고 나중에 이제 뭐 경비들하고 그 국회 보좌진이 한 20명 정도 남아 있었대요. 그래서 같이 이제 여기는 국회 안에 있는 거고 경비대들하고 막 싸우고 나중에 그 사진을 보니까 자기가 그 옥상 그 문이 있잖아요. 그 위에 매달려서 막 의원들 끌어올리고 그러고 있어요. 야, 그래서 제일 먼저 그 찾아가서 싸웠던 그런 의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본인의 이제 공부하는 습관 이런 것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정무실장이라고 하지만 지금 제가 들은 얘기만 들어보면은 공부 못하면 되게 답답한 사람 같은데 그게 아마 좀 본인이 굉장히 좀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싶어요. 두 개를 다 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정무실장이면 그러니까요. 정무를 다 챙겨야 되는데 공부는 언제 하나. 그래서 굉장히 좀 극한 직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정말 국민이 바라는 국회의원 상이긴 하네요. 정말로 그렇게 공부하다가 계엄이 일어나서 국회 안에서 밖에 사람들 마주하는 모습 같은 것들이 굉장히 상징적으로 느껴지는데, 여간 마지막으로 인물비상구의 시그니처 코너 한 줄평 듣는 것으로 오늘 순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탁드립니다, 이용 선배. 예, 그 뭐 우리 정청래 의원하면 대표적으로 이제 강성파로 알려졌는데 뭐 딱 두 분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정책위 의장하고 사무총장 워낙 중요하니까 조승래 의원이나 한정혜 의원은 사실 되게 온건파고 개파색도 옅은 사람이고 해서 좀 이채로운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정청래 대표는 어쨌든 좀 세게 직진하시는 분이니까 이게 개혁 과제를 완수하는 그 길 위에서 이제 울퉁불퉁한 장애물도 만날 수 있고 아니면 본인이 지나간 다음에 땅이 파이거나 이제 앙금이 남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분들은 그 개혁 과정에서 장애물이 돌처럼 걷어내고 땅이 파이면 뒤로 메우는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그 조승래 한정혜는 뭐 개혁의 윤활유다. 네.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진우 선배 한 줄평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분이 5명이라서 이게 좀 무리하게 엮기 좀 그러긴 한데 한번 무리하게 엮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분 보니까 약간 이분들이 기본적으로 뭐 흥도 많고 끼도 많고 눈물도 많고 사연도 많은 이들 같은데요. 그러니까 제가 4주 전 방송에서 정 대표가 이제 대표가 되면 신바람 정 박사가 되길 바란다고 했는데 이들 5명의 끼쟁이 오복성이 이 정 박사를 전후좌우에서 뒷받침해가지고 내란 종식과 민생 회복을 이뤄내고 네. 국민들 신바람나게 춤추는데 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면서 프로그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부 기자들의 본격 정치인 사담의 인물 비상구는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경향TV 유튜브 커뮤니티에 방문하셔가지고요. 보고 싶은 정치인, 듣고 싶은 정치 이름을 적어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용욱 기자, 김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